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티어2 시렉시입니다. 자, 이번 주 주말에 UFC 320이 있는데요, 요거 대진표가 굉장히 좋다. 제가 봤을 때 요거 올해 최고 대진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대진표만 봤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대진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넘버링 대진표들이 봤을 때 좀 메인 이벤트 하나만 볼 것만 있고, 막 나머지는 뭐 기껏 해봤자 뭐 메인 카드에 메인 이벤트 제외하고 볼 만한 게 하나 더 있거나 그런 경우가 대다수여가지고, 제가 원래는 파이트 패스에서 이제 그 1년에 넘버링 10번을 한다고 치면 최소 7번은 제가 사서 봤단 말이죠. 근데 하도 올해는 요 대진표가 구려가지고 제가 올해 딱 한 번 사서 봤습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UFC 313 알렉스 헤레이라랑 이제 앙칼레프 1차전, 요때 제가 사서 봤는데, 요것도 대진표를 보면 메인카드에 헤레이라랑 앙칼레프 1차전이랑 게이치 BGF, 잘린 터너,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스, 요거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자, 하지만 320은 어나더 레벨이다. 자, 메인 이벤트가 앙칼 vs 헤레이라 2차전이고요. 코메인이 메랍 대 코리 샌드헤이건이고요. 타이틀전.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리 프로하스카 대 칼릴 라운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조시에미 대 유세프 잘라리 있고요. 그리고 또 아부스 마고메도프 대 조 화이퍼가 있다. 어나더 레벨이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언더카드 이제 아테바 구티에른가? 뭐 짧은 간우 요분 있고요. 뭐 이것도 볼만할 것 같고요. 에드먼 샤바지안 경기도 볼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인들에게 어쩌면 뭐 메인 혹은 적어도 코메인 이벤트급인 경기, 다니엘 산토스 대 주상유 경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322 대진표 퀄리티가 2025년 최강 아닌가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볼 경기가 언더카드에 3경기 볼 경기가 있고요, 메인 카드에 볼 경기가 모든 경기가 다 볼 경기라서 5경기 합하면 3-5는 뭐다? 8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8경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산토스와 주상유, 요거는 제가 프리뷰 영상 올렸었는데, 뭐 주상유 선수가 이제 산토스랑 타격전으로 유지될 시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근데 산토스가 레슬링을 나름 잘하고 또 낙다운을 잘 당하지만 차롤 느낌으로 쓰러지고 일어나고 굉장히 좀 좀비식으로 계속 압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상유 선수가 피니시를 못 시킨다면 1라운드 예를 들어서 다운을 여러 번 시켰는데, 근데 산토스가 계속 케어를 안 당하고 좀비처럼 계속 압박을 한다. 자, 그러면은 주상유 선수가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상유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타격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여가지고 주상유 선수가 1라운드 안에 KO 시킬 그림도 많이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산토스가 피니시를 안 당하고 계속 좀비처럼 압박한다? 그러면 이제 주상유 선수가 좀 지칠 수도 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또 레슬링까지 당해버리면 좀 말릴 수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주상유 선수가 이긴다. 타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요 배당률 만드는 분들이 성향을 봤을 때는 저는 주상유 선수가 확실히 탑독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주상유 선수가 지금 굉장히 핫하고 데뷔전에서 깔끔한 케어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산토스는 이기는 경기도 막 계속 다운당하다가 이제 뭐 역전하는 경기, 이런 경기가 많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주상유 선수를 탑독으로 배당률 만드는 분들이 만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산토스가 마이너스 140이다. 그리고 주상유 선수가 플러스 120이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배당률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좀 MMA 좌보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상유 선수가 이긴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바지안 무니즈는 뭐 예상은 안 하겠고요. 그냥 뭐 보겠다. 아테바 구티에르 요분 경기도 상대가 누군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보겠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메인 카드로 넘어가서요, 아부스 마고메도프 대 조 화이퍼가 이기죠. 요분 굉장히 주먹이 세더라고요.
저는 그 제커맨슨 경기 전과 후로 이제 얘는 그래도 좀 주먹이 좀 과대평가된 게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스텔럼전을 보니까 확실히 진짜 파이퍼가 센 것 같긴 합니다. 주먹이.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파이퍼가 KO로 이거나 아부스 마고메도프 상대로, 아니면은 판정으로 이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조시 에밋이랑 유세프 잘랄, 요거 배당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 크죠? 잘랄이 요즘 좀 잘 나간다고 해도 마이너스 425랑 조시 에밋이 플러스 330. 일단 잘랄이 뭐 하는 게 뭐 짤짤이 운영 아닙니까? 그리고 조시 에밋이 펀치력이 굉장히 센 선수인데, 요게 요렇게까지 배당률 차이가 날 경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유세프 잘랄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리 프로아스카 대 칼릴 라운트리,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요 메인 카드에서 가장 좀 예상이 어렵지 않은가. 예.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라운트리가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프로아스카는 굉장히 좀 비정석적으로 싸우는 분이고, 라운트리는 프로아스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교적으로 정석적으로 좀 싸우는 분인데, 이게 비정석과 정석이 싸웠을 때 비정석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정석이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퍼거슨이 잘 나가던 시절에 12연승 시나 뭐 그 시절에는 뭐 비정석적인 타격으로 좀 변칙적인 타격으로 뚜까 패다가 이제 좀 정석에 해당하는 게이츠 만나서는 뚜까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정석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정석을 상대로. 요 뭔가 저희 필은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경기에서 가장 큰 관건은 라운트리의 주먹이 일단 프로아스카가 가드는 거의 없고 헤드 무브먼트로 주먹을 회피하는데, 근데 완벽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꽤 맞습니다. 근데 그 꽤 맞았을 때 라운트리 주먹을 맞았을 때는 괜찮을 것인가. 페레이라 주먹 맞을 때는 뭐 정신 나갔었죠. 근데 그 외에는 라이트 헤비급의 모든 선수들을 주먹을 맞았을 때 프로아스카가 이제 가드 안 하고 맞아도 잘 버텼습니다. 자말 힐 주먹도 잘 버텼고요. 근데 라운트리의 주먹을 이제 가드를 안 한 상태로 막 헤드 무브먼트 하다가 실수로 맞았을 때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아마 버티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이번 경기에서는 변칙적인 비정석 타격가가 비교적 정석적인 타격가를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확실한 삘이 드는 건 아닌데, 근데 그래도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냐 굳이 픽을 하자면 1위 프로아스카 아닐까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메랍 대 코리 샌드헤이건, 자 요거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샌드헤이건이 이깁니다. 자, 물론 제가 막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픽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샌드헤이건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역배 픽이긴 합니다. 역배 했다가 맞추면 이제 또 뭐 격자랄인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왜 샌드헤이건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냐면, 메랍이 지금까지 싸워본 상대들 중에서 샌드헤이건이 가장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좀 웰라운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샌드헤이건이 뭐 물론 뭐 메랍급의 레슬링을 하진 않지만 본인도 오펜스 레슬링 굉장히 좋고요. 디펜스 레슬링도 굉장히 좋고요. 그 체력도 5라운드 빵빵하고요. 그리고 타격도 굉장히 잘하고요. 자, 물론 샌드헤이건이 전전 경기에서 누르마고메도프, 퍼스트 네임이 뭔지 모르겠네요. 뭐 그분한테 졌긴 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졌는데 메랍한테 되겠느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조금 상성차이가 있다 생각하는 게, 저는 메랍이 레슬링 오펜스가 막 극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메랍이 강력한 이유는 오펜스 레슬링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강력해서가 아니고 지치지 않으니까 계속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력한 것 같거든요. 메랍이 보면 막 상대 테이크다운을 시킨 횟수가 막 100회가 넘나? 그래가지고 막 뭐 벤턴급 뭐 1위 기록인가 뭐 그런 거 보유하고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게 숫자만 들으면 대단한 거 같지 않습니까? 막 몇백 번이나 테이크다운 시켰다. 근데 이걸 또 다시 생각해보면 몇백 번이나 테이크다운을 시켜야 되는 거면 상대들이 그만큼 몇백 번을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치마고트 보십시오. 넘기면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치마고트가 몇백 번 넘깁니까? 그냥 한 번 넘기면 그냥 상당히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메랍은 이제 몇백 번 넘겼다는 게 숫자만 들으면 와 그렇게 많이 넘겼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상대가 일어났다. 제가 지금 메랍이 뭐 약하다는 건 아니고, 메랍이 막 엄청난 미친 레슬러는 아니란 거죠. 레슬링은 제가 넘기는 능력이랑 막 컨트롤 능력은 제가 봤을 때 A급, S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A에서 뭐 A+, 요 정도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체력이 SS급이니까 그냥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샌드헤이건이 그 누르마고메도프 걔한테 줬으면은, 걔는 테이크다운이 제가 봤을 때 오펜스 넘기는 능력 요런 것만 봤을 때 메랍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샌드헤이건이 걔한테는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메랍의 넘기는 능력으로는 샌드헤이건을 많이 못 넘기지 않을까. 그리고 체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자 물론 체력 메랍이 더 좋습니다, 샌드헤이건보다. 근데 샌드헤이건이 5라운드 경기에서 메랍한테 막 그렇게까지 체력에서 밀릴 것 같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격에서는 샌드헤이건이 우위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샌드헤이건이 이길 것 같다. 막 확신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뭐 역배 픽 어느 정도 없지 않죠. 포록으로 맞추면 이제 뭐 격차라인 척 하려고 하는 뭐 의도도 없지는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예. 메랍이 몇백 번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 눌러놓는 능력 자체가 막 엄청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메랍이 싸웠던 선수들 중에서 코리 샌드헤이건이 가장 웰라운더고, 캐디도 좋고 오펜스 레슬링도 좋고 체력도 좋고 타격도 잘하고 맷집도 좋고요. 누르마고메도프가 샌드헤이건을 이겼던 거는 이제 누르마고메도프가 메랍보다 넘기는 능력만 봤을 때는 더 좋으니까. 근데 메랍은 이제 걔만큼 넘기는 능력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 근데 체력이 더 좋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경기는 이제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코리 샌드헤이건이 이길 거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메인 이벤트에서 빅 앵크랑 페레이라 2차전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1차전에서는 이제 그 70억 분의 1인가요? 80억 분의 1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정확하게 맞췄는데, 앙칼이 이제 타격만 해도 이긴다 해서 타격만으로 이제 찌발랐거든요, 페레이라를. 근데 요거 2차전은 다르다. 제가 분석 영상 만들었는데, 빅 앵크가 이제 1차전에서 이길 거라고, 타격만으로 해도 이길 거라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타격에서 두 가지. 이제 페레이라가 앙칼레프의 체크라이트훅을 뚫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뭐 5라운드 내내 못 들었고요. 그리고 페레이라가 사우스포 상대로는 뒷발 레그킥, 사우스포 상대로 인사이드 레그킥을 안 찬다. 그래서 1, 2라운드는 안 차고 이제 좀 뒤늦게 3라운드 중반부터 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3라운드 중반부터 차기는 조금 뒤늦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원래 아예 안 차던 사람이 차기 시작했단 말이죠. 3차전, 그러니까 3라운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2차전이 다를 수 있다. 플러스 이제 페레이라가 앙칼레프가 타격까지만 그래도 레슬링을 걸면 페레이라가 넘어갈 거다 라고 10명 중에 뭐 최소 8, 9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저는 무조건 넘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넘기지 못했다 라는 점이, 그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2차전은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다. 페레이라가 만약에 이제 1차전 3라운드에서 봉인 해제시켰던 뒷발 인사이드 레그킥, 요거를 빅 앵크 상대로 1라운드부터 정립을 시킨다면, 플러스 이제 1차전에서는 페레이라가 레슬링에 대해서도 좀 머리가 복잡했겠죠. 타격에서도 쉽지 않은데 레슬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했을 텐데, 근데 이제 1차전에서 레슬링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을 임할 때는 이 빅 앵크 레슬링 별로 못하네, 나 못 넘기더라 해가지고 좀 더 타격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페레이라가 1차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잘하거나, 아니면 또 뭐 어쩌면 앙칼을 상대로 그 뒷발 레그킥으로 1라운드부터 썰어가지고 앙칼의 스탠스를 바꿔버리면 굉장히 어쩌면 쉽게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페레이라만 이제 막 조정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앙칼레프도
이제 본인이 페레이라 상대로 1차전에서 느낀 게 있을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준비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칼레프가 1차전에서는 레슬링을 내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안 통하더라. 그래서 그럼 좀 다르게 해서 2차전에서는 해야겠다 해서 어쩌면 안칼레프가 페레이라를 2차전에서 레슬링으로 막 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페레이라가 뒷발 레그킥을 찾는데 안칼 상대로 의외로 큰 데미지를 못 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분석 영상에서 말했는데 뭐 그거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배당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빅 앵크가 마이너스 285, 페레이라가 플러스 230. 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저는 페레이라가 이번 경기는 1차전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 보거든요. 근데 요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빅 앵크가 당연히 뭐 탑독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뭐 마이너스 200 초반대 혹은 뭐 마이너스 150, 180 뭐 요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285나 나왔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기에서 궁금한 게 뭐 페레이라가 앙칼 상대로 뭐 뒷발 레그킥으로 뭐 재미를 볼 수 있느냐 뭐 그것도 궁금하지만 1차전에서는 앙칼라이프의 체크라이툭을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이게 뚫었냐 안 뚫었냐를 보기도 어려운 게 애초에 페레이라가 그냥 그 복싱 싸움에서 거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먹 자체를 많이 못 뻗었거든요. 주먹을 뻗었다가 앙칼라이프한테 이제 체크라이툭으로 카운터 맞을까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페레이라가 좀 복싱에서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왔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다. 그리고 빅 앵크는 이번에 페레이라를 KO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본인이 1차전에서 느낀 걸 바탕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페레이라를 KO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왔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앙칼이 페레이라를 KO시킨다면 그건 또 어떤 그림일지 궁금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으냐 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픽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